7월부터 의료비 미납금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없어지며 수천만 명의 신용점수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새 건강교육 기후 법안을 추진하면서 프리스쿨 또는 보육 지원 중 하나를 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석유 사용을 줄이는 10가지 방법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RS 국세청이 팬데믹으로 악화된 적체 서류 2,300만 건을 올 연말까지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FDA에 2차 부스터샷 승인을 요청해 미 국민들이 조만간 4차 접종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비를 갚지 못해 컬렉션, 그러니까 비추심에 넘겨진 기록들이 7월부터 완전 삭제됩니다. 3대 신용기관들이 7월부터 합동으로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을 삭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880억 달러를 빚지고 있는 4,300만 명이 신용점수 개선과 융자 가능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사회 미국에서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민들의 의료비 빚 부담 여파를 막아주는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미국민들이 메디컬 빌, 의료비용 폭탄을 맞고 제때에 갚지 못해 컬렉션, 이른바 빚 추심 기관으로 넘겨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컬렉션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연체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추가됩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컬렉션에 넘어간 의료비용 빚이나 연체 기록이 게재되면 크레딧 스코어 신용점수가 폭락하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폭락하면 주택 모기지, 자동차 론, 신용카드 개설 등이 사실상 막히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온 등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7월부터 대부분의 의료비 빚 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재산정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7년 동안 게재하는 컬렉션에 넘어간 의료비 미납금 기록을 삭제시킵니다. 새로운 의료비용 빚을 갚지 못해 컬렉션으로 넘겨져도 1년간은 자체 해결할 시간을 주기 위해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500 이하의 소액 미납 의료비 연체 기록부터 삭제하고 그 대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으로 현재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 있어 신용점수 폭락 등 심각한 타격을 받아온 의료비용 빚 기록 중에 70% 정도가 올 여름 삭제될 것으로 이들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내다봤습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현재 이들 3대 크레딧 리포트에 4,300만 건의 880억 달러가 의료비용을 내지 못해 컬렉션 또는 연체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의 성인 2억 명의 크레딧을 관리평가하고 크레딧 스코어를 매기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자동차론, 무담보 대출, 신용카드 개설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은 이들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스코어를 보고 저조한 경우 대출을 거부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새 대안으로 건강과 교육, 기후 법안을 추진하면서 적자 감축을 위해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이나 보육 지원 중 하나를 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10년간 2조 달러의 세입을 늘려 그중 절반은 적자 감축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너지 전환과 헬스케어, 무상교육 확대에 쓰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BBB,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사실상 포기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축소한 건강교육 기호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최근 들어 조 맨신 상원의원이 강조한 세입의 절반을 적자 감축, 물가 잡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새 대안을 추진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세입의 절반을 적자 감축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 맨신 상원의원의 조건에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선순위 정책에서 차일드 케어, 즉 보육보조와 같은 방안을 포기할 것임을 뜻한다고 이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민주당 진영 내 분위기로 보면은 3세와 4세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과
차일드케어 정부 보조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중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을 살리고 보육 보조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안의 제안을 반영해 바이든 민주당이 새로운 건강교육 기후변화 법안을 추진할 경우 세입은 하원 가결안대로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 인상을 통해 10년간 2조 달러를 걷어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스플랜은 대기업 최저법인세 15% 부과로 10년간 3,200억 달러, 다국적 대기업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 공동 부과로 2,800억 달러, 부유층 부가세로 2,300억 달러, IRS 탈루 추적 강화로 2,000억 달러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가운데 절반인 1조 달러는 적자 감축을 통한 물가 잡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나머지 1조 달러 가운데 절반인 5천억 달러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쓰게 됩니다. 또 다른 5천억 달러로 ACA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를 연구하는 데 10년간 2,200억 달러를 쓰고 대신 처방약값 낮추기로 1,000억 달러를 절약하며 프리스쿨 2년 무상 교육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팬데믹 경제 변화에 따라 세입의 절반을 적자 감축과 물가 잡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 맨신 상원의안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해 그의 지지로 축소한 새 건강교육 기호 법안을 성사시키는 게 11월 중간선거 전에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휘발유값 줄이는 법 얼마 전 알려드렸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석유 사용을 즉각 줄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넉 달간 선진국의 일일 소비량을 약 270만 배럴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IEA가 제시한 또 다른 10가지 방안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석유 사용을 줄일 10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려오는 석유 공급 위기와 오펙 플러스의 석유 소폭 증산 발표로 상황 극복이 어려워지자 IEA는 석유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IEA가 제시한 방안대로 모든 회원국들이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넉 달간 선진국의 일일 석유 소비량을 270만 배럴가량 감축할 수 있습니다. 석유 사용을 줄이는 방법 첫째로는 주행 제한 속도 낮추기입니다.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면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방지해 연료가 빨리 닳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3일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인데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자동차 주행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셋째는 대도시에서 일요일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 이용 장려하기입니다. 특히 차량 이동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길이 막히는 경우 정차하는 중에도 연료는 계속 소모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사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자동차 주행량을 줄이고 이동수단으로는 자전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대중교통비 인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를 기존보다 낮춰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늘리자는 의도입니다. 다섯째는 카풀, 즉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 승용차에 합승하는 방법입니다. 카풀은 국가별 자동차 보급률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화지만 본래 자가용 이용량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행이 된다면 많은 양의 연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물 트럭 및 물품 배송 시 실을 수 있는 무게를 꽉 채워 운송하는 효율적인 사용 권장, 전기자동차 주행 장려, 비행기 대신 기차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상대로 석유 소비량을 하루 4,400만에서 4,500만 배럴씩 절약하게 됩니다. 모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들이지만 선진국들의 이러한 실천들이 모여 전 세계적인 석유 공급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피롤 IEA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차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와 석유 시장에서의 압력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IRS 국세청이 팬데믹으로 악화된 적체 서류 2,300만 건을 올 연말까지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RS는 또 대규모 신규 채용으로 내년 1월 새로운 세금 보고 시즌에는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IRS 국세청이 여전히 수천만 건으로 불어난 적체 서류 더미에서 애를 먹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는 전량 없애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찰스 레티그 IRS 국세청장은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현재 적체 건수가 2,300만 건에 달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플랜으로 올 연말까지는 적체를 완전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내년 1월 말 시작할 다음번 연방 세금 보고 시즌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RS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를 완전 중단한 데다가 3차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부양자녀 현금 지원 등 1조 5천억 달러를 미국민 가정에 보내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2천만 내지 3천만 건으로 불어난 심각한 적체에 시달려왔습니다. IRS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10,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에만 5,000명을 뽑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새로 선발하는 요원들에 대해선 매우 빠른 신원 조회와 교육을 거쳐 최대 35일이면 업무에 투입시킬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는 이에 앞서 특정 업무를 집중 다루는 증원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 많은 800명으로 증원팀을 구성해 수작업 검토가 필요한 수정보고한 세금 보고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 700명으로 또 다른 증원팀을 구성해 현재 접수받고 있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1월 24일 시작된 현재의 연방세금 보고에서 3월 11일까지 6,300만 건이 접수 완료됐습니다. 그중에서 4,500만 건의 1,510억 달러가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현재까지 가구당 텍스 리펀드는 3,000달러를 넘었으나 올해 전체 세금 환급액은 지난달에 2,800달러보다 줄어든 2,300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올 연말 적체를 없애기 전이어서 단순 세금 보고에 대해선 접수한 지 21일 안에 리펀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IRS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EITC 같은 연방 세제 지원금을 받았거나 신고 소득과 업체 지급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IRS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확인하고 있어 텍스 리펀드를 받는데 90일 내지 120일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부스터샷, 즉 4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65세 이상에 대한 2차 부스터샷 승인을, 모더나는 모든 성인에 대해 2차 추가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FDA에 요청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서 코로나 감염 사태가 급속히 진정되고 있으나 첫 번째 부스터 접종을 한 지 4~5개월이 경과하자 두 번째 부스터로 4차 접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부 변이가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어 아직은 코로나 탈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 번째 부스터 접종이 시작된 지 4~5개월이 경과하며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질 조짐을 보이자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먼저 65세 이상에게 두 번째 부스터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모더나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두 번째 부스터 접종을 승인하고 우선 접종 순위는 당국이 결정해달라고 FDA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FDA는 이른 시일 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권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대통령 의료 고문은 첫 번째 부스터로 접종한 백신의 효과는 접종한 지 4~5개월이 경과하면 처음 91%에서 78%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번째 부스터 접종이 필요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첫 번째 부스터 백신을 접종한 지 4~5개월이 지났더라도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여전히 강력하게 막아주고 있다며 감염까지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두 번째 부스터 접종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들은 하루 평균 33,000여 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11% 더 줄었습니다. 중증 입원 환자들은 22,500명으로 전주에 비해 20%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1,200여 명으로 5.5%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6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 미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는 정점을 찍고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하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중국과 유럽에서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새로운 록다운, 봉쇄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
미국도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